3.5절이 되겠습니다. 3.5절은 커먼 이미터에 대한 섹션이 되겠습니다. 이 커먼 이미터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그 세 가지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커먼 베이스, 커먼 이미터, 커먼 컬렉터 이 세 가지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앰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목을 표시해 봤습니다. 네,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그 바이어싱은 대략 이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MPN이 더 설명이 편리하기 때문에 MPN으로 하고자 합니다. NPN 컬렉터 이미터 베이스입니다. 자, 이미터를 커먼을 하기 때문에 이미터를 양쪽에다 커먼을 하고요. 이쪽 왼쪽이 인풋, 오른쪽이 아웃풋입니다. 오른쪽이 아웃풋.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보게 되면 P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오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다이오드가 켜져야 되니까 켜지려면 전화번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TR은 이미터하고 컬렉터하고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전화번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를 이와 같이 잡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리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했던 것처럼 세로축은 아웃풋 베리어블 얘기하고요. 출력 전류가 되는 거죠. 가로축은 아웃풋 베리어블인데 출력 전압이 됩니다.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출력이죠. 출력의 전압과 전류죠. 여기 써 있는 것은 IB가 변할 때입니다. IB. 여기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IB입니다. IB가 변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컷업 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안 흐를 때죠. 안 흐를 때인데 IB를 0으로 해도 여기 지금 0입니다. IB는 0. 이게 확대하면 IB는 0 마이크로앰프입니다. 네. 해도 컬렉터에 약간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컷오프 리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약간의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냥 컷오프 리전이 되고요. 왼쪽에 세츄레이션 리전이 있습니다. 이 VC가 줄어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0까지 가지 않고 대충 한 0.3에서 0.4 정도 그 정도의 전압 이하로 잘 줄어들지 못합니다. 이런 영역을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액티브 리전이 되겠습니다. 이 액티브 리전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여기 액티브 리전을 보게 되면 아까 커먼 베이스는 이게 거의 평행이었어요. 평행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기울어져 있죠. 약간 이제 왼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커먼 이미터는 이런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울어짐이 사실은 이 축이 쭉 왼쪽으로 가면 이 기울어진 것들이 이제 한 점에서 이제 만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4자인가 5자인가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한마디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드디어 베타가 나왔습니다. 커먼 베이스에서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알파. 그죠? 알파를 소개했었습니다. I2분의 IC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약간 작다는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베타는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 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주 아주 중요하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 네.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별도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건 뭐 너무나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베타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의 B입니다. 베이스와 컬렉터의 B 이고 이거는 뭐 굉장히 큰 값입니다. 50에서 뭐 400 이런 것처럼 흔히들 100, 200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되는 이제 큰 값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장에 처음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TR이 베이스가 있고 이미터 컬렉터가 있는데 대부분 이루 간다고 했었죠. 그죠? 전류가 대부분 이제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대부분 간다고 했었죠. 예. 지금 여기 있는 전류하고 여기 흐른 전류가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1대 100이란 얘기죠. 예. 그만큼 이게 조금 흐릅니다. 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타는 IB분의 IC 예.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건 DC에 대한 얘기입니다. DC. DC는 평균치고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값분의 값이 됩니다. 값분의 값. 자, 그런데 AC에도 똑같은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AC에도. AC 베타는 AC는 변하는 거니까 변화량분의 변화량입니다. 변화율이 얘기하는 거죠. 변화량분의 변화량. 예, 이렇게 되고요. 이 통상적으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시트에 보면 H 파라미터로 주어집니다. H 파라미터로 주어지고요. 이 베타는 포워드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라서 F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커먼 이미터를 보고 있죠. 그래서 E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HFE라고 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HFE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커먼 이미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죠. HFE, HFE 데이터 시트에서 그 파라미터를 찾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특성 곡선이 좀 전에 했던 이 특성 곡선에 이 파란색이 이렇게 옆으로 나란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DC에 해당되는 것과 AC에 해당되는 베타는 같습니다. 같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그냥 사실 뭐 쉽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DC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이 중에 어느 한 점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점의 베이스 전류와 이 점의 컬렉터 전류의 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AC가 되면 여기서 조금 변했을 때 IC가 얼만큼 변했느냐 라는 건데 이게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이 폭과 이 IB가 변한 폭과 컬렉터에 흐르는 IC가 변한 폭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율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AC의 베타나 DC의 베타나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커먼 이미터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안에 있는 건데 네, 그 중에서도 결국 정리하면 요겁니다. 네, 이거는 뭐 조금 작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네, 결국은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회로에서는 여러분 전자회로에서는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거의 같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전자회로에서는 어차피 뭐 시뮬레이션대로 바로 똑같이 완전히 정확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대략 뭐 99나 100이나 101이나 100이나 거의 뭐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타가 굉장히 큰 값이라고 했죠. 100 예를 들어서. 그럼 베타 플러스 1하고 베타는 사실 다르잖아요. 1만큼 다르죠. 다르지만 전자회로에서는 같다. 그냥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베타 플러스 1을 썼다가 베타로 썼다가 그래도 뭐 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텍스트북 안에서도 어느 텍스트북이나 거의 뭐 혼용해서 씁니다. 네.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바이오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이오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가 켜져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이 두 개는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이어서 커먼 컬렉터가 되겠습니다. 이 커먼 컬렉터는 커먼 이미터를 여기를 뒤집은 것과 같습니다. 뒤집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뭐 차이가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커먼 이미터나 커먼 컬렉터나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여기 써 있는 건데요. 여기 써 있는 게 사실 여기 있는 게 조금 약간 적절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커먼 컬렉터는 물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은 AC 주로 AC입니다. 주로 AC에서 해당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5장에서 커먼 컬렉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절은 Limits of Operation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시트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맥시멈 레이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자를 쓰건 혹은 소자를 이용해서 회로를 꾸몄건 어쨌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출력 전압이 있고 아웃풋 전압입니다. 이 아웃이라고 할까요? 세로는 아주 써있네요. 여기 V 아웃 치고 가로축이 세로축은 I 아웃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되고요. 자, 여기 각각에 대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출력 전류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파워도 파워도 맥시멈 파워가 있겠죠. 그럼 파워에 대해서도 맥시멈이 있을 겁니다. 맥시멈이라는 있다는 얘기는 그 맥스가 상수가 되겠죠. 그죠? 상수가 V 곱하기 I가 되니까 당연히 이게 상수면은 뭐 이런 거죠. XY는 상수면 Y는 X분의 C가 되니까 이런 커브가 되겠죠. 그게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동작을 하는데 컷오프 리전도 빼야 되고 세츄레이션 리전도 빼야 되니까 결국 요 안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3.8절은 뭐 데이터시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시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TR이 단자가 3개인데 그 3개가 각각이 어느 게 이미터인지 베이스인지 컬렉터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이제 그림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항상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맥시멈 레이팅이다 라는 거죠.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몇 볼트까지 되는지, 컬렉터에는 얼마가 흐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파워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꺼져 있을 때는 어떠지? 꺼져 있을 때는 전류가 0인지 뭐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면 그럼 얼만큼 작은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켜질 때는 또 어떤지가 또 나옵니다. 켜질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타라고 했었죠. 베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라는 값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일정한 값이 아니고 컬렉터에 흐르는 DC 전류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VC 출력 전압이 줄어들게 되는 작아졌을 때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
세츄레이션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소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0.3V 정도까지 작아질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스몰 시그널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몰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거는 AC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C. AC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신호가 있을 때 어떤 DC 값에다가 X라고 하면 X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면 이 값이 A이고 B는 이렇게 작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다는 거죠. B는 A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작으니까 스몰 시그널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대해서도 AC에 해당되는 베타. 예, 아까는 DC입니다. DC에 해당되는 베타이고 AC에 해당되는 베타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DC하고 AC가 혼용되어 있는 같이 있는 그런 신호인 경우에 우리가 DC 선분을 얘기할 때는 주로 첨자를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를 쓰고 AC 선분을 얘기할 때는 주로 소문자를 씁니다. 소문자. 예. 소문자.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똑같은 상수인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이스가 변해도 바뀌고 온도가 변해도 바뀌고 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아이스가 변함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에 따라서도 바뀌고 온도에 따라서도 바뀐다는 거죠. 변하네.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유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트랜지스터 테스팅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를 테스트하는 것은 커브 트레이서라는 장비가 있어서 거기에 TR을 딱 꽂으면 화면에 이렇게 쫙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써도 되고요. 굳이 뭐 정확하게 TR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학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 오미터를 이용해서 멀티미터나 테스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플러스 단자는 보통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는 검정색으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이렇게 했을 때 다이오드 상태니까 이렇게 연결했다고 테스터를 연결했다고 한다면 5m를 연결했다고 한다면 저항이 작은 값이 나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그리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은 이와 같이 연결하게 되면 역방향이 되니까 큰 저항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TR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TR의 케이싱하고 터미널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TR을 여러분 그 저항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소자가 마찬가지인데요. TR이 뭐 회로도에서는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모양은 용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학부 실험실에 많이 볼 수 있는 로우 파워 TR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파워가 필요한, 용량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뭐 이런 거라든지 위에 뭐 방열판이 달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보는 가장 흔하게 보는 이런 저항도 있지만 용량이 더 크게 되면 뭐 이렇게 생긴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생긴 시멘트 저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다랗게 생긴 그런 저항도 있고, 뭐 심지어 뭐 통조림처럼 생긴 뭐 이런 저항도 있고요. 예, 이게 저항 값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저항의 용량이 달라집니다. 와트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TR의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칩 속에 들어가는 칩속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OPMP 같은 경우에도 하나짜리도 있지만, 예, 뭐 하나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OPMP도 있죠. 네, 이거는 뭐 하나의 example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TR이 주어지게 되면 각각의 터미널이 어느 걸 얘기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데이터시트에 그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테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따로 이제 알아내야 될 그런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에서는 각각의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액티브 리전에서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리밋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